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르의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일본 종합상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과거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 초반 일본 종합상사들은 사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무역중개에서 자원과 에너지로 주력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미쓰비시 상사는 칠레의 구리와 호주의 LNG 등 자원 확보를 계속했고 세계 석탄 광산의 25%를 확보했습니다. 미쓰이 물산은 투자한 회사들에서 세계 철광석 생산량 4위의 생산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미토모 상사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히토류 광산들과 세일오일 유전, 코발트와 천연가스 광산들의 투자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상사들은 광물자원 확보에 이어서 식량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루베니 상사는 미국 곡물회사 가비론을 2,700억엔에 인수했고 미쓰이 물산은 2011년 브라질 농업회사인 멀티그레인을 인수했습니다. 스미토모 상사는 2014년 호주의 곡물회사 등 자원과 곡물 관련 회사들을 계속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로 대부분 국가들의 식량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라 향후 식량이 돈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출산율 저하로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세계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우는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는 세계 인구가 2070년 103억 명으로 피크를 친 후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1950년대 여성은 일생 동안 평균 4.7명을 출산했지만 현재는 2.3명을 출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2.1명 이상 출산율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도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출산율 5.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억 명인 아프리카 인구는 30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출산율 감소국인 한국인의 시각으로 식량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 상사들은 식량의 생산부터 가공, 도소매에 이르는 전체 사업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최대한 뽑아내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토추 상사를 비롯한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 물산, 스미토모 상사 등은 곡물 전체 밸류체인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수출을 대행하고 유통기업에도 투자를 하며 편의점 등 소매업체와의 제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량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체 흐름에 관여하면 상사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고 흉작 등에도 이원 분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큰돈이 될 것 같으면 귀신같이 빨대를 꼽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31일 워런 버핏은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을 5%씩 사들였다고 공시를 합니다. 버핏이 일본에 처음 투자를 한 것입니다.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 주식을 구입하던 시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 종합상사의 수익과 주가는 모두 바닥이었습니다. 버핏이 투자한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5대 종합상사 평가 금액이 계속 올랐고 버핏은 투자의 귀재라는 사실을 재입증했습니다. 버핏은 일본 5대 종합상사를 무역회사로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 식량회사로 보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핏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에너지 사업 투자에 대해 불을 일구는 진정한 길은 아니지만 불을 지키는 진정한 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버핏은 불을 지켜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버핏은 미국에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일본 종합상사에서는 주가 상승과 환차익을 양방으로 먹으며 경기 변동 위험에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일본의 에너지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일본은 2025년 하루 236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했습니다. 수입 원유의 95.9%가 중동산으로 UAE, 사우디, 쿠웨이트 순으로 수입 비중이 높습니다. 석유의 99.7%를 수입하고 있고 수입 원유의 95.9%를 중동에서 수입한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피해가 직방으로 오는 구조입니다. 일본도 긴장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급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개발률을 높여놨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10년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석유와 천연가스의 자주 개발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자주 개발률은 일본 기업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해외 유전과 가스전 물량을 일본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2030년까지 40% 달성 목표는 2020년에 40.6%로 조기에 달성되었고, 목표를 2030년 50%, 2040년 60%로 높였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 문제로 자주 개발률이 33.4%로 하락했지만 2024년에 다시 42.1%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외 에너지 확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확보한 유전 지분으로 보면 1위는 INPX로 57.3만 배럴 일이 나오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INPX는 일본 정부가 최대 주주인 중국책 기업으로 정부가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에너지 회사입니다. INPX는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위주로 지분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탑 7중 1위가 INPX이지만 2, 3, 6, 7위를 차지하는 있는 곳은 일본 종합상사들입니다. 4개 종합상사를 합치면 하루 54.5만 배럴의 해외 유전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LNG, 도 비슷했습니다. 일본이 매년 소비하는 천연가스는 2023년 기준 6,489만 톤으로 98%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보유 해외 가스전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미쓰비시 상사 1220만 톤, INPX 890만 톤, 미쓰이물산 600만 톤 순서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보유한 천연 가스전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INPX는 호주 이치시스, 미쓰비시 상사는 러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캐머런, 미쓰이물산은 호주, 미국 캐머런, UAE, 카타르입니다. 미쓰이물산의 지분 중 일부에 UAE와 카타르가 있지만 대부분은 러시아, 호주, 말레이시아, 미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유가 일본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비싸게 부르는 곳에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석유 비축법은 일본 민간 기업들이 보유한 유전과 가스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통지만 하면 가져올 수 있고 시세는 국제 시세로 가져오게 됩니다. 가격을 할인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시세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라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가져온 물량이 너무 비싸다 싶으면 보조금을 반영해서 가격을 낮춰서 민간에게 방출하는 식으로 돌아갑니다.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일본 종합상사들이 확보한 천연가스와 원유 지분들이 돈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한 줄 코멘트. 주가는 알 수가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높아진 에너지, 원유, LNG 가격에 일본 종합상사들이 돈은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